우리는 계속해서 시달리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국방 예산이요, 우리나라가 25조입니다. 250억 불 해마다. 근데 우리나라 규모 크기의 다른 나라들이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는 150억 불밖에 안 써요. 우리나라 반밖에. 우리는 쓸데없는 돈 10조를 맞으면은 남북 대치 상황에 갖다 붓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안전하지도 않고. 그 돈을 가지고 10조 원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아이들 급식을 하고 보육시설을 만들고 해봐요. 얼마나 그 많은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평화체제를 못 만든다고 하면은 이 시대를 살아간 성인들은 진짜 벌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 60년이 그랬는데 이 시기에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도 그걸 못 만든다. 그거는 옛날 조상 그 나라 뺏겼다고 탓할 일이 하나도 아니라고요. 나라는 뺏기지 않았지만 후세대들한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다 낭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에 김정일 체제도 바뀔 거 아닙니까? 그때 평화체제를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은 나라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실제로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이 시기에 그걸 못 만든다고 하면. 김 대통령이 겨우 이제 물꼬를 터고 노 대통령이 조금 진도가 나갔던 게 지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도 또 연평도에서 폭격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크지 않지만 폭격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서해가 터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언제 서해에서. 거기다가 서해안 그 5도 경비사령부를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점점 화약고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될 때를 화약고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를 해내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보편적 복지, 급식, 보육, 건강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학생들 등록금 요새 얘기를 주장을 하는데 그거 이자만 정부가 다 내주면은요 원금은 학생들 나중에 취직해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이자 부담만 없으면 신용불량력 안 된다고요. 이자 학생들한테 하나도 돈 안 받고 정부가 대주는데 들어가는 돈이 불과 3, 4천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3, 4천억이면은 학생들 이자 등록금 이자 다 정부가 부담해 줄 수가 있어요. 정부가 지급보증 서주고. 근데 사대강에다 쏟아붓는 돈은 거진 40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40조.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내년도에 우리가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후손들한테 독립 못 시켰다고 지탄받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만 먹고 살았을 뿐이지 후손들이 발전할 수 있는 역사를 못 만들어준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 선대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우리 선대들은 죽을 각오를 해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안 먹고 해가지고 부모 자식들을 가리키고 장시간 노동하고 손가락 잘라나가고 하면서 경제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근데 우리들은 후손들에게 그런 사회를 넘겨주려고 하는 각오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헌신이. 이런 걸 선택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당 차원만의 문제로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단일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단일 정당을. 서로 간의 입장을 존중을 해줘가면서 단일 정당을 만들어서 하면은 능히 다수당을 다 만들 수 있죠. 전부 2번으로 통일시켜놓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선거운동하기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정 그것도 하나도 안 된다면은 후보 단일화라도 하긴 해야죠. 근데 사실은 후보 단일화하기가 해보면 더 어려운 일입니다. 다 끝에 가면 서로 양보를 안 하다가 선거 등록 직전에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요. 김해에서 봤지 않습니까? 은평에서도 보고. 순천에서는 한나라 후보가 안 나오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되긴 되죠. 근데 수도권에서는 전부 한나라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한나라당이 나오는 데다가 그 양구원 지역에서 무소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단일화는 됐는데 융합이 안 돼가지고
실패하는 거거든요.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정당으로 하는 게 가장 저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도 고집들이 세고 자존심들이 세서 어떻게 지금은 말이 안 맥혀요. 아마 광주에서도 그렇죠. 그러나 내년도는 자존심과 고집으로 할 해가 아니거든요. 그거 놓치고 나면요 진짜 후회만큼 할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 전에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좌절과 고통을 겪을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조건이 만들어졌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통합 추진체를 만드세요. 통합 추진체. 광주에서, 전남에서. 그러니까 정당을 하든 안 하든 다 모여서 하나의 조직으로 해서 선거를 치러내자. 그리고 정치를 혁신을 하자. 광주 전남에서 해내자. 그럼 기왕이면은 일을 아주 야무지게 잘할 사람으로 공천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해야죠. 의원 중에서도요 천양지 차이입니다. 열심히 하는 의원이 있고 자기 사적인 것만 하는 의원이 있고 차이가 많아요. 몇 년에 150명이 당선되면 그 중에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국가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과 사적인 것만 하는 사람과 사적인 거 하는 사람은 뭐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신명 받쳐서 하겠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할 사람들을 잘 뽑아야죠. 그래야 그 지역이 발전해 나가요.